농산물 가격에 대해. 작년 겨울에는 농산물 가격이 정말 쌌었는데 올해 들어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같은 물건이 어떤 때는 싸고 어떤 때는 비싼 이유는 뭔가요?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배추와 같은 농산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냉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배추의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채소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자 이들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분 경제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보완제와 대체제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보완제란 무엇입니까? 네,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을 말합니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소주도 같이 마시게 되지요. 이럴 때 삼겹살과 상추 혹은 삼겹살과 소주의 관계를 보완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은 어떤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것도 함께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요. 네, 그럼 커피와 설탕의 관계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타서 마시게 되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처럼 커피와 설탕은 보통 같이 먹기 때문에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설탕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완제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보완제와 달리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의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제에는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야말로 대체제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소고기 값이 올라가면 소고기 소비는 줄게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고기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고기 값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네, 그럼 쌀과 밀가루 같은 경우도 대체제로 볼 수 있을까요? 1960년대에 한국에 쌀이 많이 부족해지자 쌀 대신 밀가루를 먹는 분식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 쌀과 밀가루가 서로 대체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당시 쌀의 대체제로 밀가루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경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배추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원까지 떨어져 예년 평균 3,000원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한 포기 값이 12,000원을 넘어 김치가 금치로 불리던 때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올해 배추 공급량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초과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농산물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공산품은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반해 농산물은 자연적 제약 때문에 즉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가 한창 익어가는 8월 말에 태풍으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에는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사과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과는 짧은 기간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량을 빨리 늘릴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산품인 휴지는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서 공급이 더 필요할 경우에 공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공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농산물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은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커서 주기적으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의 눈물. 책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좋은 프로그램 선정 커피의 눈물. 향기롭고 아름다운 커피 이야기가 펼쳐진다. SBC 다큐멘터리 커피의 눈물을 이제 책으로 만난다. 이 책은 네팔 커피 농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커피 향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를 담고 있다. 커피는 무역량으로 볼 때 석유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국제적인 상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커피 산업에 진출한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커피 농부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원조하는 것보다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 오늘날 기업들은 발달한 통신과 운송수단을 이용해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가로 선진국 소비자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상품을 집 근처 슈퍼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딘가에서 더 값싼 재료와 노동력을 공급받으려고 한다. 저개발국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해 선진국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운반한 후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다국적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나 일부 저개발국의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값싼 임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다국적 기업과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이익 차이가 공정무역이 탄생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커피 원두 10g의 적정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에는 인건비와 같은 생산비용, 커피 생산자의 생계비, 농장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커피값이 생산비용 이하인 9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커피를 재배하던 농부들은 아무리 커피를 많이 팔아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공정무역수입업자가 커피를 시장 가격보다 높은 100원의 가격을 주고 사서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판다. 소비자는 가격 면에서 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저개발국의 농부는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무역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공정무역은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사업을 계획하거나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역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은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무역으로 시장의 경쟁이나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생산 비용 이상의 가격을 보장받는다면 저개발국의 농민들도 충분히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농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 가격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게 되지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 둘째, 공정무역은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도울 때는 대부분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하는 형태로 원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는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원조하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의 개념은 사라지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당한 무역이라는 개념만 남는다. 선진국 소비자가 저개발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협력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마.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국내 한 식품회사는 이달 초 커피 전문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드립커피를 제외한 모든 커피 음료에 공정무역 커피 원두를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저개발국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의류, 장신구,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공정무역 바나나가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파.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구매자와 공급자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선진국이 저개발국에게 베푸는 원조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며 더 싼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는 윤리적인 소비이다. 앞으로 공정무역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세계 시장의 주류인 다국적 기업의 협력과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진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발전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